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6월 18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역시 금리 인상 문제, 뭐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과거에 몇 번 그 경험을 한 바 있었죠.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시장에 상당한 데미지를 주는 큰 충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입증이라도 되는 듯이 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것도 약간은 의외로 나스닥이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와 왔고요. 우리 증시도 그에 화답을 했죠. 그런데 코스피가 아니고요. 코스닥이 그랬습니다. 모처럼 말해 1000포인트로 회복을 어제 같은 날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서 오늘 무려 1.2%나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급등이죠. 지수 위치가 아주 낮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답답해지고 있는 코스피를 대신해서 현재 코스닥이 그 대안 시장으로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올라왔다는 것, 빅테크,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 넷플릭스나 엔비디아나 심지어 테슬라까지 이런 종목들은 미국 증시를 그동안 이끌었던 주인공으로 특히 금리라고 하는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 문제가 부담이 되면 될수록 그들의 탄력은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의 반등의 주역은 그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미국 증시 내에서는 금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언젠가 우리 증시내 좀 단기적으로 일정 포기하고 있는 삼성전자류의 IT 대형주나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성 지금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하지만 그 언젠가 이들 종목들도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수순이 아주 먼 미래가 아닌 빠르면 금년 내 어느 때 아마 잘하면 금년 8, 9월 달 정도 그 정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럴 가능성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지금 당장 그들 삼성전자류, 현대차류의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각을 지수와 관련된 시각을 교정을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또 거기에 걸맞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들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현재 지금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편입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 제가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기 투자 종목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또 한 종목은 네이버죠. 네이버.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현대차인데 이 세 개 종목 중에서 지금 흐름에 가장 부합되는 종목은 누가 뭐래도 네이버가 될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상당히 네이버는 출중한 잠재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장기 정석 투자로 장기로 계속 현재 포트폴리오 종목 구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네이버에다가 비중을 늘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삼성전자 위주로 계속 가져가는 것도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가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면서 그러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종목 장세이긴 한데 그냥 막연하게 종목 장세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그 종목 장세 특징, 투자 포인트,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해서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내용 준비했고요. 두 번째,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여기저기서 활개를 칩니다.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명멸을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종목 간 성격이 따로 있거든요. 아주 공격적인 그런 종목들이 있고 또 아주 무난한 종목들이 있고 각각의 특색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전체를 나누어서 좀 간단하게 우리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종목 단기 매매할 때 특별히 필요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참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요. 자, 미국의 나스닥의 반등이 나오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이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그전 어제 말씀드렸었죠. 2015년도 당시에 금융위기 이후 첫 금리 인상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떨었지만 결국 그것이 큰 어떤 문제, 어떤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관점, 그런 일환의 그러한 그 시장 달리기가 나왔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고지를 하겠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급속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대형주가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 러브콜까지 만들어낼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분기 및 그리고 3, 4분기의 실적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죠. 수급과 관련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관점에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10년만 국채금리인데 아직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5가 넘어가는 1.5, 159%입니다. 아직은 특히 채권 시장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러 인덱스가 91.95입니다. 금년중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WT 원달러 환율이 1132원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 하향 안정을 취하는 게 사실 전반적인 증시 상황으로 비춰서 봤을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아직은 뭔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저 외국인과 기관들 이건 자막을 지워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테이블을 보면 동시에 쌍끌이 순매도인데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죠. 8,263원 어제보다 거의 세 배 정도 되는 그런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발 늦게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거죠.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IT 대형주들의 주가 탄력성이 떨어질 테니 단기 매물, 즉 비차익 매물이 대부분 그런 매물입니다. 한꺼번에 오늘 하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털어냈다. 추세적으로 털어낸 것은 아니죠. 단기 매물만 털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집중되는 바람에 이런 정도의 물량이 한꺼번에 그것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위주로 나온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심각한 것은 아니죠.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조차도 일반 개인들이 상당폭 받아줌에 따라서 해당되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래도 선방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당장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은 아니니 그와 관련된 전략 수정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순매수를 했어요. 이것도 재밌는 현상이죠. 양쪽 다 순매. 당연히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니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단타라고 한다면 그들의 초점은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코스닥에 대해서는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나타난다는 건데, 좀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주보다는 IT 중소형주들이 각광을 받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꼭 참조를 하십시오. IT,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또 스마트폰 부품주, 또 현재 5G와 같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펀더멘탈에 근거를 둔 그런 IT 중소형주들이 각광을 받는 측면이 높다 하는 거죠. 반대로 일반 개인들이 잔뜩 순매수하는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코스닥 장세라면 당연히 바이오가 뜹니다. 바이오가 뜨고, 그리고 이상한 테마주들이 난무를 합니다. 펀더멘탈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는 또 그런 식의 약간 투기적인 시세가 넘실넘실 된다는 거죠. 다행스럽게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코스닥이나 IT 중소형주 움직인다는 건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 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백오데이션 베이시스가 계속 나죠.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0.5인데, 이거는 시장의 참가자들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이중적인 것이 이원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보는 시장과 일반 개인들이 보는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이 좌우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약세 국면이다 해서 베이시스가 낮은 거고요. 일반 개인들이 봤을 때는 나쁘지 않으니까 매수하고, 특히 개별 종목에 코스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은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만 유독 현재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괴리 현상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주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해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현재 이 종목 장세 포인트인데요. 일단 지수가 정체가 됐으니 외국인 매수가 단절됐죠. 그래서 그 대안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단기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요. 그리고 그 전과는 좀 다른 것은 좀 막대한 개인들의 매수 기반이 있다는 것이죠. 작년 한 해 약 47조 원, 금년에 51조 합계해서 100조, 코스닥까지 따지면 115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매수를 했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또 100조가 들어올 수 있는 매수 저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지수도 그렇고 주요 종목들의 주가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자신 있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수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어떤 펀더멘탈, 합리적인 이슈, 그런 것을 기반으로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거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목 장세가 되면 뭐 100%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근데 어차피 금리 문제가 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앞서 얘기했던 코스닥 외국인 주도할 때는 IT 중소형주 이거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유의사항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화려하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빨간색을 띠며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여기저기서 막 나타납니다. 그럼 화려하고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너무 많고 해서 복잡합니다. 동시다발이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것만큼 수익을 내기도 좀 어려워요. 자칫 잘못 접근하면 외화 내빈,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속은 없는 그런 식의 성적을 낼 소지도 다분히 있는 그런 장세가 이런 종목 장세입니다. 여기에 자신 없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말고 차라리 네이버에 중점을 두고 밀고 나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특정 어떤 종목이나 이슈가 선도하고 주도하는 장세라면 그러면 대장주, 대장주. 예를 들어서 현재 대형주 중에서는 카카오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뭐 약간 작은 종목 중에서는 현재 봅니까? 오늘 말고 하이브 같은 종목이 대장주 또는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는 SM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막히는 장세에서는 이렇게 대장주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종목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단기 매매할 때는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다양한 종목들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는 굳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죠. 많은 대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그들 종목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를 할 때 조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는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카카오는 매도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네이버는 당연히 보유가 되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또는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본적인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테마의 줄기 내지 골격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아무거나 해서도 안 되고 또 같은 섹터 내 많은 종목으로 구성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 뭐 한 종목, 또 반도체 장비 중에 한 종목, 또는 5G 중에 한 종목, 이런 식으로 딱딱 줄기를 세우고 해당되는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 한 종목만 설정해서 선택해서 그 종목을 공략하시면 된다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5G 하니까 뭐 에이스테크도 사고 또 뭐 KMW도 사고 또 뭡니까 또 서진 시스템 이것도 사고 오이솔루션 사고 RFA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딱 한 종목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유 기간은 작년에 일반 개인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10일 정도 되는데 너무 짧습니다. 우리 성격에 맞게 일단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그 정도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그런 정도의 성격으로 보유 기간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다만 특정 종목 단기를 치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 일주일 정도 뭐 그렇게 짧게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보유 기간은 1, 2개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종목 수는 그 성향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3, 40개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10개가 넘어가면 통제 불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종목은 아무리 많아도 10개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개. 그래야 그것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숫자만 유지하시면 된다 하는 거죠. 사실 10개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약간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특정한 인기주가 있는데 그 인기주가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 두 개를 만들면서 승승장구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종목은 있다. 그렇게 한번 가정 한번 하겠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해서 거래가에 터지고 갑자기 한 몸에 모든 인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 특히 장대 양봉 두 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이 종목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더 올라갈 것 같은 좋은 그 뉴스가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쫓아 다니면서 이들 종목만을 이렇게 매수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장대 양봉 하나짜리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두 개 나온 끝에 오늘 주가 종가 55,900원인데요. 그 근처에서 매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말이죠. 절대 불가.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약간 비슷해졌죠. 카카오도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양봉 두 개 또 거래까지 수반됐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매도 타이밍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양새 내지 시장 분위기다 하는 점에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도 있는데 그 각각의 손절 기준가 제가 따로따로 정해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나름의 단기 매매 손절가를 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목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손절 기준가. 단기 매매 대상은 항상 손절 기준가를 정해 놓고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줄 필요가 있다. 너무 상투적이고 뻔한 얘기지만 놓치기 쉬운 그러한 원칙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그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잘 모르고 또 그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접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내용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종목들을 단순히 주가 흐름만 좋다 차트만 보고 또 수급만 보고 또 좋은 글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은 아무리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좋지 않습니다. 꼭 아는 종목, 이해할 수 있는 종목에 국한해서 그것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진짜 자기 잘 알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국한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종목이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나왔을 때 그 위험이 어떤 내용의 위험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종목 장세가 이렇게 펼쳐질 때는 유튜브도 있고요. 각종 또 매스컴도 있고 해서 수만 가지의 정보가 난무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그 정보들 하나하나가 다 좋은 정보라 할 수가 없죠. 그 중에 상당히 투기적인 사행성이 있는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어쩌고 하는 그러한 정보는 취하지 마십시오.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수익률을 제고하는 정보 그런 내용만 접목하셔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높아심에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지금 공격적인 종목이 따로 있고 무난한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왕이면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죠. 대중적인 인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고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일단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엄청 사 들어가는 종목이죠. 미친 듯이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또 얼마 전에 보험에 진출한다는 거, 카카오페이 상장 효과, 또 카카오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그런 SNS이다 보니 일반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 들어간다는 거죠. 초절정 인기주이고요. 또 하이브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BTS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 이건 대중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SM 같은 경우도 그렇죠. SM 같은 경우도 거래 터지고 최근에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들은 그렇게 무난한 상태가 아니죠. 상당히 위치 부담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에 상당한 신중이 필요한 대상이다 하는 점에서 그렇고 그리고 또 재료주를 갖고 있는 종목 있죠. 재료를 갖고 있는 덕산네오록스 요새 LCD가 OLED로 대체가 되면서 OLED와 관련된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네오룩스가 부각된다라고 하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종목이 부각된다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인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외에 수젠텍 같은 종목도 약간 그렇죠. 수젠텍은 뭐 장대 양봉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갑자기 재료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진원생명과학이 또 있죠. 진원생명과 재료가 나왔죠. 진원생명과학이 또 뭐 mRNA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책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것도 이런 것도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들이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흐름을 타면 그 흐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뒤따른다는 거고 그만큼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다 하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쫓아가면서 매수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정도가 있다 하는 것. 더군다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안이 있단 말이죠. 자, 다음은 이제 무난한 종목.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LG전자. LG전자는 거의 올라간 게 없죠. 되게 IT 대형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처럼 전반적인 그들 IT 대형주들이 매골 못 추는 흐름에 갇혀서 같이 못 움직이는 것 본 실적만 따지면 실적 기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고 그리고 또 전장 사업부에 현재 지금 흑자 전환과 내년 정도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쪽 보면 폭발적인 신장 모멘텀을 우리가 주가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방이 있단 말이죠. 애플카 생산 이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죠.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휴대폰 사업부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담은 들었으니 금년 하반기 아마도 3분기 때 본격적으로는 4분기 때부터 그와 관련된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당히 탄탄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LG전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 점도 계속 다만 단기 탄력성은 삼성전자 같은 IT 대형주가 못 가다 보니 거기에 묻혀서 잘 못 가지만 결국에는 나온다는 거죠. 실적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그 시세는 거기에 맞게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KC는 뭐 누적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죠. SKC 고점에 추격해서 매수하는 건 나쁘지만 대략적으로 15만 원 이하면 여전히 매수해야 되는 종목, 장기 투자 대상일 뿐더러 단기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이것도 오늘 12,000원 근처에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건 나쁘지만 11,500원 근처면 괜찮다는 건데 현재 상승 추세에 대해 밑에 있는 추세선까지 내려와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무난하죠. 더군다나 우리금융지주는 장기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내년도 현재 뭡니까 그 배당 수익률 주가 좀 내려왔으니 이런 정도는 거의 7% 가깝게 됩니다. 배당 수익과 관련돼서 또 짭짤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처럼 다 따지고 뭐 판단하기도 어렵고 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수없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현재 흐름에 부합되는 주인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장기 투자 대상이기도 하며 현재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특별히 크게 부담되는 상태도 아니며 더군다나 수급도 좋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네이버. 그리고 저베타 종목은 저베타라고 하는 것은 베타라는 것은 지수나 경기에 민감한 파트 또는 종목을 베타 개수라고 합니다. 고베타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 내지 지수 관련주 해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베타 종목군이라고 하는데요. 저베타 종목들은 지수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종목들을 저베타 종목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내수 관련주들입니다. 내수 관련주, 유통주, 또 화장품, 식음료주들이 의류 관련주들이 이제 그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그 저베타 종목군들 중에서도 현재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그때가 다가오니 그와 관련돼서 화장품주로 하자는 거죠. LG 생활 건강도 있지만 우리는 코스맥스를 하자는 거죠. 코스맥스 괜찮아요. 약간 높은데 아주 높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IT 중소형주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종목들은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약간 공격 쪽이라고 한다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 자,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고속 충전입니다. 고속 충전. 하나마이크론이 다른 지금 패키지나 어떤 테스트 업체인 네페스나 또는 SAP 반도체
와는 다르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배경에는 그 자회사, 물적 분할된 자회사 하나 WLS라는 업체가 좀 고속 충전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속 충전 기술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초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를 다루고 있는 업체가 바로 대주전자재료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실리콘 음극재 팽창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세계 유일이라고 그래요. 세계 유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이 두 종목 다 괜찮다는 거죠. 현재 하나 마이크론 다소 부담해주는 위치에 있지만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또는 하나 마이크론 약간 내려왔을 때 그들 정말 잡는 것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주 무리스러운 가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지금 테슬라나 또는 ISC나 또는 장비 업체 중에 워닝 IPS나 또는 PSK나 다들 비슷비슷하죠. 또 MCNX도 비슷하고요. 다만 5G 중에서는 좀 두 가지 모멘텀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사들이 AT&T 등의 통신사들이죠. 본격적으로 5G 지금 시설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 통신 3사가 SK텔레콤, U+, LG+, 그리고 KT 등이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것과 또 연관돼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부각되는 것은 수선상 상당히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솔루션 또 뭡니까 에이스테크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에이스테크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KMW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 종목은 하려면 딱 한 종목만 선택해서 하시면 된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는 OE솔루션 정도 또는 KMW 정도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대상이 된다는 정도로 보시고 그 중에 그 5G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굳이가 딱 한 종목만 선택해서 그것도 많은 비중을 시키기보다는 적당량으로 한정시켜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정도 그런 정도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테마도 상당히 많을 건데요. 절대 어떤 테마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 테마주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또 스펙 테마도 있었죠. 또 보면 가끔마다 우선주 테마도 나오고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투기적인 시세입니다. 그런 것은 신세 망치는 테마라는 것이죠. 펀더멘탈과 전혀 무관한 완전 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메타버스 테마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전부터 쭉 말씀드린 게 자이언트 스텝인데 최근에 닷새 동안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건 다소 부담이 되지만 대략적으로 4만 7천 원대 그 정도 수준 4만 7천 원 언저리 추가로 조금 더 내려온다면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매수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목표 가격은 말씀드렸죠. 일단 기본적으로 6만 원이고 상황에 따라서 금년 내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만한 충분한 시장 배경과 자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전체 내용도 이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참고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시장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번다 할 수도 있는 겉으로 화려하지만 이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이런 상황에 우왕좌왕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 포트폴리오 중 네이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쪽으로만 하시면 되고 약간 여유가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알고 참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반영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